자, 오늘 교육의 주제는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이평선이죠. 이제 방송 중에 제가 이제 이평선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었죠. 이평선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했고, 대부분 선물하시는 분들이나 주식이나 코인이나 차트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이평선을 모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이평선이 뭔지는 다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평선, 그러니까 이 이동평균선을 바탕으로 지금 오늘은 이동평균선을 바탕으로 이 그랜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랜빌이라는 사람의 8법칙이라고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이 그랜빌이라는 사람이 만든 8가지 매매 전략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랜빌이라는 사람이 누구고 이 사람이 만든 8법칙의 개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랜빌은 1923년도 미국에서 태어난 금융가예요. 이 그랜빌이라는 사람이 수학의 이동평균선 개념을 주식 영역에 활용함으로써 정립되어 가지고 이 기술적 분석 분야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그랜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랜빌이라는 사람을 쉽게 설명을 하면 이동평균선을 만든 사람, 이평선에 대한 그런 거를 수학적 개념을 차트에 적용시킨 사람이 그랜빌이고, 또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거래량 OBV, 온밸런스 볼륨 거래량 보조지표도 만든 사람이 이 그랜빌이라는 사람이에요. 일단 그랜빌의 이 8법칙이라는 거는 이 그랜빌의 저서에서 처음 등장을 했고, 이동평균선이 회귀성 그리고 가격 장벽으로 작용하여 지지저항 성격을 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 60년 전의 개념이지만 아직도 주식이나 코인 같은 크립토 투자 영역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선물 영역이나 이런 데서 분석을 사용한다는 점이 놀라울 따름이죠. 물론 이 선물 시장이나 차트 시장에서 차트를 보는 우리 같은 트레이더들한테는 이 이평선이 정답이다 아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보조지표든 이평선이든 간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이라고 하거나 할 수는 없으나 이 이동평균선이 장기화될수록 큰 틀에서 가격 변화를 나타내다 보니까 단기적인 타임프레임봉보다는 장기적인 타임프레임봉에서 나오는 이동평균선에 이런 그랜빌의 8법칙을 적용하는 게 조금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개념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있죠. 이게 전부 다 이 그랜빌의 8법칙이에요. 8법칙인데 이 내용을 이제 하나씩 쪼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랜빌의 8법칙이 1번부터 8번까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일단은 이 그랜빌의 8법칙은 8가지 법칙이 존재한다고 했죠. 8가지 매매 전략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매수가 4개, 매도가 4개 이렇게 해서 총 8가지의 법칙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거는 어차피 매도 시점은 이 매수 시점을 먼저 이제 강의를 할 텐데, 매도 시점은 이 매수 시점과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차피 제가 따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이제 매수 시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모든 8가지 법칙은 이 이동평균선과 캔들, 현재 가격이죠. 캔들 간의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명심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노란 색깔 선이 이평선이에요. 이평선이 잘 보시면 이평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하락을 했다가 횡보를 좀 하다가 갑자기 이 이평선을 돌파를 하는
캔들이 이평선을 이렇게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보시면 이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 이래서 실제 사례 차트를 보시면요. 이렇게 하락하다가 횡보를 좀 하다가 여기서부터 하락을 좀 했었거든요. 차트가 잘렸는데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물량을 모아서 이 5일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죠. 5일선을 강하게 돌파를 합니다. 이동평균선이 하락을 하다가 횡보, 상승 전환되는 상황에서 캔들 가격, 그러니까 지금 이평선도 위로 이렇게 솟고 있죠. 솟고 있고 이 캔들 현재 가격이 이 이평선을 돌파할 때 상승 추세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법칙이. 간단하죠. 첫 번째 법칙에서 중요한 점은 본인이 매매하는 기준이 되는 이동평균선의 하락세가 꺾이며 추세가 변곡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하락을 하다가 횡보해서 물량을 모으고 상승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캔들이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를 할 때 이때 매수로 추세가 바뀌면서 매수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십니까?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법칙. 뭐 어려운 거 없죠?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진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이동평균선이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승하고 있죠. 이평선이 상승을 하고 있고 이 가격이 캔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평선 위에서 추세에 맞게끔 우상향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분명히 추세선은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빠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빠질 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관성의 법칙이라고, 여러분들 관성의 법칙이 뭡니까?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거죠.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거를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보시면요. 5일선을 타면서 이렇게 잘 가다가 얘가 이제 순간적으로 조정을 줄 때 이렇게 빠졌는데 이동평균선은 어때요? 상승 중인데 이동평균선은 어때요? 상승 중이죠. 상승 중인데 캔들이 하락을 해요. 이럴 때 다시 이 캔들 위로, 그러니까 다시 이 이평선 위로 캔들이 올라타는 모습, 다시 제자리로 가는 모습, 이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럴 때 얘가 다시 매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매도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매도 잡지 말고 이런 경우에 분명히 이평선을 이탈을 하고 있는 캔들이 나왔는데 이평선은 우상향이야. 이평선은 추세가 매수야. 그러면 여기가 이탈했을 때 여기서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란 얘기예요. 이평선을 단순히 이탈했다고 해서 매도 잡는 것보다 추세는 매수고 이평선은 우상향을 계속 하고 있다. 근데 캔들이 이평선을 잠깐 이탈했다. 그럴 때는 매수로서 바로 다시 대응을 하시면 돼요. 이게 두 번째 법칙입니다. 이 돌파 매매 하는 사람들이 항상 여기에 당하거든요. 내가 이평선 보고 매매를 하는데 5일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매도를 잡았다가 큰 코 다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돌림을 주거든요. 가격은 이 관성의 법칙, 가격은 추세 방향을 따라 이어지는 관성이 존재한다는 법칙이에요. 거기에 의해서 다시 상승할 것이므로 가격 이동 평균선은 다시 상향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것이 적절하면서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가 유리하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렇게 잔파동 나오다가 이렇게 큰 매수 캔들이 하나 나오면 거래량이 동반되는 거잖아요. 이때 과감하게 다시 조정 후에 이평선을 돌파할 때 이때 매수를 타는 게 적절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단점으로 봤을 때는 이 그림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도 하락세가 심화될 가능성,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조정이 왔지만 캔들 3개가 하락세가 심화될 가능성도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항상 이 손실폭을 제한하자. 즉 손절 라인을 잡고서
손절 라인을 어느 정도 잡고서 상향 다시 이 그림을 봤을 때 이평선을 돌파할 때 캔들이 강한 거래량이 나왔을 때 그때 높은 확률로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매수를 노리자는 거예요. 자, 두 번째까지 이해하신 걸로 알고 세 번째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세 번째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추세가 매수로 전환될 때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강한 매수 상승장이 나왔을 때 원웨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원웨이 상승장이 나왔을 때 캔들이 항상 제가 생각하는 15분봉 5일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분봉 5일선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 5일선을 지지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장이 아주 강한 추세라고 제가 방송 중에도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딱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5일선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시면요. 이동평균선이 상승 중일 때 가격이 즉 캔들이 이를 향해 하락하다. 여기 이평선을 돌파하지 않고 다시 상승할 때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이 올라왔다가 이렇게 조정 줄 때마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로 계속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지받으면서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평선을 기점으로 단타를 치더라도 원웨이장에서 단타를 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매매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평선을 활용한 매수 추세에서 강한 매수 추세에서는 이렇게 이평선을 타면서 캔들이 꾸준하게 상승을 할 때는 물론 한번 진입해서 끝까지 발라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길게 가져가지 못하고 중간에 일부 청산을 하든 뭘 하든 다시 포지션을 노리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분들은 이렇게 조정이 올 때마다 이런 라인에서 계속 매수를 잡으면 계속 일정 구간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상승 중인 이동평균선 경우 상승 중인 이동평균선의 경우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아요. 가격이 즉 캔들이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은 후에 재차 반등할 때를 노려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조정 줬을 때 이평선에서 재차 반등할 때마다 매수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까지 이해가 가시나요? 세 번째까지 이해가 가시는 걸로 알고 네 번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이평선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하락을 하는데 매수 시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평선 아래에서 가격이 형성되면서 순간적으로 얘가 이평선 아래에서 급락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캔들이 갑자기 급락을 했을 때는 이평선과 캔들 사이에 이격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이 이격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얘가 다시 하락 추세였는데 이평선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게 돼요. 급등이나 급락이 나왔을 때 항상 되돌림을 주는 포인트가 항상 생기잖아요. 이평선하고 이격도가 크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평선 근처로 가려고 하는 그 법칙 때문에 네 번째 이 법칙 때문에 당연히 급등이랑 급락이 나왔을 때 다시 이평선으로 이격도를 줄이기 위해서 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요. 가격이 이동평균선 아래 지금 아래에서 하락을 하고 있죠. 아래에서 갑자기 장대음봉으로 급락을 하게 되죠. 급락을 한 후에 이동평균선에 가까워질 때 그럼 이평선하고 이격이 이만큼 발생을 하죠. 이 이평선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그림이 나올 때 그때 우리가 매수를 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가격이 거래량을 동반하여 강하게 돌파하는 경우 더욱 유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까워졌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물론 이 이평선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장대 음봉이 나와서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더라도
이번에 뭐 트럼프 악재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트럼프 악재라든지 뭐 중국 악재, 뭐 전쟁의 악재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더 빠질 거니까.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 이런 일정 구간 거래량이 갑자기 폭발했을 때 이 회기성을 이용한 매수 대응을 여러분들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좋은 법칙이고 매매 방법 중에 하나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매수 시점으로 1번부터 4번까지 4가지, 1번부터 4가지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거랑 이제 완전히 정반대되는 매도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냥 1번부터 4번 매수 법칙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매도 시점을 5, 6, 7, 8 4가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이동평균선과 이 캔들 간의 관계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는 매수 시점을 봤으니까 다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매도 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도 시점. 매도 시점은 이동평균선이 상승을 하다가 이제 하락으로 조금씩 꺾이고 있는데 가격이 위에서 상승하다가 횡보를 좀 하다가 강한 거래량을 돌파를 하면서 이평선이 꺾이면서 강한 하락이 나올 때 이때 우리가 여기서 매도를 한번 노려봐야 된다. 아까 이제 매수 시점 첫 번째 법칙과 전혀 반대되는 얘기죠. 이평선이 아래쪽으로 살짝 꺾여 있는데 지금 보면 강한 캔들, 매도 캔들이 하나 나오죠. 이럴 때 매도를 잡게 되면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좋은 포지션에 내가 매도로 진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동평균선이 상승 그리고 횡보 이제 조금씩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거래량을 동반한 캔들이 이평선을 아래쪽으로 돌파를 할 때 그때 과감하게 매도를 한번 노려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매도의 5번째 법칙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6번째 법칙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관성의 법칙이죠. 관성의 법칙. 자, 현재 추세가 이평선이 매도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얘가 캔들이 이렇게 매도를 타다가 잠깐 이제 항상 매도 때는 반등이 나오죠. 반등이 갑자기 이렇게 확 나왔어요. 나오는데 뭐 추세선은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꺾이지가 않았을 때는 다시 얘가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관성의 법칙이 존재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매도를 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캔들을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다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다시 되돌아오는 그림이 나오죠. 이렇게. 이럴 때 우리가 매도를 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가격이 상승을 해서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으나 이동평균선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면 일시적인 상승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섣부른 숏 포지션 진입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6번째 법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추세가 매도인데 매도 밑에서 추세가 가격이 형성되었다가 갑자기 튀었을 때 다시 추세 안으로 들어오는 관성의 법칙이 있다. 자, 그러면 다음 7번째 법칙.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7번째 법칙까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8번째 법칙은 뭘까요? 8번째 법칙. 당연히 이격도예요, 이격도. 4법칙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총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여기 하락 추세가 나오고 강하게 이평선을 돌파를 했죠. 그럼 1번, 여기서 매수. 1번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1번 법칙이 여기서 적용이 되죠. 그리고 2번을 보시면요. 2번을 보시면 얘가 상승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조정을 줬습니다. 근데 뭡니까?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죠.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서 매수. 그리고 이제 3번은 간단하죠. 지금 이평선이 어때요? 상승 추세를 타고 있죠. 이 상승 추세 지지받을 때 매수. 간단하죠. 이 차트 하나에서 다 나오죠, 이게. 그리고 그러면 4번이 뭡니까? 회귀 본능이라고 그랬죠. 상승을 하다가 여기서 다시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내려와요. 그러면 얘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죠. 그러면서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하죠. 이때 매수를 잡아라는 거예요. 여기 지지받으면. 이 이평선을 강하게 회귀를 하죠. 지금 아래까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회귀를 하죠. 강하게 이 이평선을 돌파하고 여기 지지받을 때 매수 잡으라는 거예요. 매수 잡으라는 거. 이렇게 하면 1번, 2번, 3번, 4번 매수 시점이 명확해지죠. 우리가 오늘 배웠던 8가지, 그랜빌의 8가지 법칙 중에 4가지 매수 법칙이 이 차트 하나에 적용이 되죠. 그리고 5번, 자 이제 매도를 봐야 되는 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하죠. 하다가 강하게 매도세가 나오죠. 이때 5번에서 우리는 뭐다? 이평선 저항받을 때 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6번은 우리가 보시면 지금 순간적으로 얘가 매수세를 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장대 양봉이 튀었죠. 장대 양봉이 튀었죠. 6번 그림을 보시면 이평선 위에서 지금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죠. 일시적인 상승 나왔을 때, 큰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 여기 아래 돌파할 때 매도를 잡으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7번은 뭐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강하게 하락 추세가 각도가 크지만 이런 구간에서 반등할 때 이평선에서 매도를 잡는 겁니다. 추세를 타는 거예요. 추세를. 얘가 꼬리 달고 이평선 근처에 왔을 때 그때마다 매도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한 2번 정도 잡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죠. 그리고 8번 같은 경우도 갑자기 또 튀었죠. 튀었을 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이동평균선과 멀어졌을 때 이 이격도에 의해서 여기서 매도를 잡을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차트에서 보여지는 게 아무래도 좀 짧은 구간도 있어요. 수익이 날 수 있는 짧은 구간도 있지만 이렇게 8번 같은 경우도 아까 8번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매도를 볼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랜빌의 법칙 일단 8가지 실제 사례까지 한번 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겠죠. 주의할 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동평균선의 값 산출 방식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존재합니다. 여러 종류가. 그러니까 누군가는 21선을 기준으로 보고 누군가는 5일선을 기준으로 보고 누군가는 그러니까 제가 15분 봉, 30분 봉을 보고 매매하듯이 여러분들은 뭐 5분 봉 보는 분들도 계시고 뭐 160분 봉, 뭐 240분 봉, 더 큰 분봉을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산출 방식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이평선 매매 방법, 본인한테 맞는 그 이평선을 보고 그랜빌의 법칙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평선이 굉장히 뭐 보편화되어 있고 중요하다고 하죠. 하지만 모든 보조지표나 이평선이 타 종류의 매매에 비해 유리하다는 다양한 주장은 실제 입증된 것은 없습니다. 왜? 누군가는 이평선을 5일선 보는 사람이 있고 7일선, 6일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RSI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MACD로 높은 승률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매매 기법이나 보조지표나 차트 패턴 같은 거는 실제로 엄청나게 이게 좋다 유리하다는 주장이 실제로 입증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정답이. 중요한 거는 오늘 배웠던 것들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평선의 기본적인 특성 이해와 상황 중점을 본인이 판단하고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거는 다양성이 존재를 하는 거고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오늘 했던 제 교육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평선에서 그랜빌의 법칙이 이런 것들이 있었지, 트하남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지, 8가지 법칙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차트에서 움직임을 과거 차트나 이런 걸 보면서 체크해 보시고 활용을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평선에 정말 거래량 매매와 이평선 매매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 추세의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는 우측 횡보하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죠. 박스권이나 이렇게 우측 횡보하는 그런 장일 때는
왜곡된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 이 그랜빌의 법칙을 통해서 매수든 매도든 하려고 했는데 그거와 반대되는 그런 그림이 계속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평선 매매는요, 추세를 바탕으로 하는 매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확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추세의 명확한 상황이나 다양한 보조지표와 같이 본인만의 방식을 찾아야 돼요. 그런 게 뭐냐면 이런 그랜빌의 8가지 법칙, 이평선을 활용한 그랜빌의 8가지 법칙도 다양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보조지표나 예를 들어서 지지저항 매물대 라인, 그리고 피보나치 라인 등등 해서 여러분들만의 매매 방식을 여러 개로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대응해보고 이게 좋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게 되면 그게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했던 그랜빌의 8가지 법칙, 이평선을 활용한 8가지 매수매도 전략과 법칙은 여러분들이 아주 기초적인 거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본장 열렸는데 저는 잠시 후에 본장 열렸으니까 매매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